가성비는 떨어질지언정 사실 내 역할이 별로 없는 거지 여러분의 역할이 커지는 것 뿐이에요. 집에서 열심히 사인 공식 외우면 되잖아. 나는 할 게 없다. 나는 도와줄 수 있는 게 없다. 야, 옆에서 이제 약간 치어리더인 거죠. 아, 화이팅! 외워가지고 와! 이 정도인 거죠. 다각함수 합성 파트는 62페이지에 있는 유형 8번에 해당하는 친구를 해결하기 위한 개념인데 가성비가 안 나와요. 1시간 내내 설명해야 돼. 적응하려면. 그래서 많이들 이해시키는 걸 포기하고 빨리 공식으로 때려받게끔 하는 경우가 진짜 많아. 학교 현장에서조차. 왜냐하면 유형은 요거 하나인데 설명이 좀 많이 들어가니까. 미적분 파트에서 각 배운 삼각함수의 덧셈 정리를 거꾸로 생각하기를 통해서 반대로 좀 합성하는 건데, 자, 그러니까 일단 준비물 두 가지가 필요해. 준비물 두 가지. 첫 번째 준비물부터 조금 헷갈릴 수 있어. 첫 번째 준비물은 좌표의 표현이라는 건데, 이건 뭐냐면 예를 들어 우리의 평면 좌표인 3,4라고 하는 익숙한 친구를 보자. 선생님이 3,4 잡은 이유도 알겠지? 원점에서부터 떨어진 거리가 바로 5이기 때문이지. 3,4라고 하는 숫자를 직교 좌표계에서는 원점에서부터 우측으로 3칸, 높이로 4칸 간 지점으로서 잡아서 원점으로부터 수직으로 위아래 좌우로만 움직여서 저 점을 표시하게 돼. 그런데 저 점을 표시하는 방법은 세상에 무궁무진하게 많고 2차원 평면 위에 존재하는 하나의 점을 표현하기 위해선 정보가 두 가지만 있으면 된단 말이야. 말이 너무 어려웠어? 자, 2차원에 존재하는 평면에 존재하는 어떤 위치를 말해주기 위해선 정보가 두 가지만 있으면 된다고. 예를 들어서 저기 현대 그린 프라자 저기 그 수지 그 피트니스 센터 있는데 저기 사거리 저기 사거리에서 지트를 오는 방법을 설명을 하고 싶어. 그러면 저 지점을 원점으로 해가지고 어느 방향을 북쪽으로 설정해 놓는지만 결정이 되면 직교좌표로 표현할 수가 있다고. 받아버려. 조금 더울 수 있겠다. 에어컨 틀어. 근데 이제 반대로 예를 들어 운동장이 있다. 운동장. 내가 여기 있고 내 친구가 여기 있어. 친구가 여기를 바라보고 있어. 내 친구에게 나라는 사람의 위치가 여기라는 걸 알려주기 위해서 굳이 원점을 가지고 뭘 해야 되겠느냐 이거야. 보라고 얘기한다고. 보라. 떨어진 거리는 이미 떨어진 거리는 정해져 있어. 도르라고 돌아.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배그나 이런 그 FPS 같은 경우에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으로 얼마만큼 떨어져서 거리가 얼마만큼 있다. 이런 점 하나가 찍힌단 말이야. 남학생들은 이제 군대 가서 예를 들어 포병이다 그러면 네 지점이 여기고 적구 위치가 여기면 여기서 우측으로 서쪽으로 이런 게 필요가 없어. 난 쟤를 쏘면 되는 거니까 네가 있는 지점으로부터 몇 도만큼 거리 얼마만큼 요 두 가지 요소로도 하나의 위치를 선정할 수 있다. 오케이? 그러니까 네가 지금 쳐다보고 있는 방향에서 정 왼쪽으로 혹은 시계 방향, 반시계 방향으로 몇 도 또는 이제 호병에서는 6,400밀이라는 표현을 단어를 써요. 360도는 편차가 너무 커서 1도 설정 잘못하면은 한 300m 옆에 있는 집에 떨어진단 말이야. 6km 날아가면은 1도 차이면은 이러한 형태로 우리가 직교 좌표계가 아닌 원기둥 좌표계라는 개념을 설정할 수가 있어. 원기둥 좌표계. 그래서 여기가 3,4지만 이걸 떨어진 거리가 5이고 얘를 세타라고 했을 때 이 떨어진 거리가 세타만큼 떨어져 있는 세타만큼 회전되었고 5만큼 떨어져 있는 지점인 5 코사인 세타, 5 사인 세타라고도 이 3,4를 표현할 수 있다는 거야. 표현할 수 있다는 거야. 그냥 표현해야 한다는 게 아니라 그럴 수도 있다고. 표현할 수 있다고. 여기서 그러니까 여러분은 세타라는 각이 정해지면 이 그림에 맞는 부합하는 어떤 각도에 대해서 3이라는 숫자 대신에 5 코사인 세타를
4라는 숫자 대신에 5 사인 세타라는 것을 대입할 수 있는 세타가 존재한다는 거야. 숫자? 3 숫자? 이미 했잖아. 숫자? 17 나왔는데 나비 근데 17이 아니라 15가 나왔으면 8이 나왔으면 좋겠다. 자, 이게 얼마지? 17이랑 7,3? 4였나? 17,4. 예를 들어 이런 상황도 17과 4라는 두 개의 숫자가 주어지면 17,4라는 좌표평면 위의 점에 대해서 이러한 어떤 각도가 존재하여 루트 17제곱 플러스 4의 제곱 코사인 세타가 17이 되는, 오케이? 그러한 것을 만족하는, 그와 동시에 루트 17제곱 플러스 4의 제곱 사인 세타가 4가 되게끔 만족해주는 세타 값이 어딘가에 분명 존재한다는 거야. 거꾸로 생각한 거야. 숫자 대신 이걸 이렇게 표현할 수 있다고. 좌표평면 대신. 이게 첫 번째. 즉 어떤 숫자 대신 사인, 코사인에 대한 좌표를 표현할 수 있다. 첫 번째 이고요. 두 번째는 이건 뭐 아시죠? 여러분 방금까지 했으니까 쌓고 코사인입니다. 좋습니다. 자, 그래서 위 공식과 두 가지 생각을 가지고 다음과 같은 띵킹을 하게 되었어요. 3 사인 4 사인 세타에 대해서 고민하고, 수학자의 고민은 단순해요. 이게 분명 주기함수거든. 이해돼? 대표적으로 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 세타라는 아주 걸출한 친구가 있지. 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 세타는 처음에 사인 그래프 이렇게 그려지고 코사인 그래프 이렇게 그려지잖아. 함수값의 합이기 때문에 이때가 정점이고 스타트 지점이 이렇게 해가지고 오묘한 약간 큰 폭으로 왔다 갔다 거리는 오묘한 요런 웨이브를 그린단 말이야. 이 지금 새롭게 그려진 웨이브도 분명 주기함수잖아. 그리고 저렇게 생긴 주기함수는 전부 다 사인 아니면 코사인이지. 그래서 이 수학자가 생각하기에 이거 적당히 함수 값을 키운, 위아래로 좀 확장시킨 사인 코사인으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거 아닌가? 라고 생각을 한 거야. 다시 3 사인 세타 플러스 4 코사인 세타가 3 사인 세타 플러스 4 코사인 세타가 하나의 사인이나 하나의 코사인으로 표현될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하는 거 아닌가? 사인 세타 플러스 코사인 세타는 그릴만 해. 최대 최소 뭐 맥스 루트 2, 2분의 루트 2 더하기 2분의 루트 2니까 이건 그릴만 했으니까 얘는 최대 최소가 이제 큰 폭으로 이제 왔다 갔다 거리고 좌우로 조금만 움직이면 되겠다는 생각을 하겠는데 그걸 이제 하나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싶다 라고 생각하다가 얘를 보 컨트롤 X 잘라내기 오른쪽으로 이동시켜 순서가 만약에 사인 알파가 4 벌써 열쇠골에서 바뀌었죠. 사인 알파는 1에서부터 마이너스 1까지밖에 안 되는데 오케이 좀 더 많이 떨어져서 알배해서 4 이고 알 사인 알파가 3인 그런 알과 알파의 조합을 찾을 수 있다면 찾는다면 오케이? 그러니까 주어진 친구가 만약 4 코사인 세타가 아닌 R 사인 알파 어떤 알파인지 모르죠. 코사인 세타 플러스 R 사인 바뀌었는데 코사인으로 하지. 코사인 알파 사인 세타
쓸 수 있을 거고 이걸 이런 모양으로 쓸 수 있을 거고 이걸 거꾸로 막 이제 거꾸로 묶어버리면 이건 R 사인 R로 묶었으니까 사인 알파 플러스 세타로 표현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라는 생각에 도달합니다. 이해가 안 되겠지. 이해가 안 되겠지. 그래서 일단 보여주고 다시 거꾸로 보여주는 형태로 갈 거예요. 우리는 포장을 하는 것보다 포장지 뜯는 게 쉽고 빼기보단 더하기가 쉽고 인수분해하는 것보다 곱셈공식 전개하는 게 쉽거든. 그러니까 난 요 아이디어는 내가 소개를 해줬으니까 이 진행 방식을 생각을 해줄게. 방법론적으로 4가 사인이 됐으면 좋겠고 3이 코사인이 됐으면 좋겠고 코사인은 x좌표, 사인은 y좌표야. 오케이? 그래서 직교 좌표계에서 우선 3,4라는 점을 찍어. 이 3,4는 원점에서부터 5만큼 떨어져 있으며 이때 어떤 직선의 각도가 정해지고 나면 3이라는 숫자 대신에 5 사인 알파를 4라는 코사인이지 4라는 숫자 대신에 5 사인 알파라는 형태를 사용할 수 있게 돼. 알파가 얼마인지는 아직 몰라. 정확히 알파는 각도로 표현할 수 있는 형태가 아니야. 사인 코사인의 값은 알 수 있는 거지. 그래서 3과 4 대신에 이러한 친구들을 대입해서 식을 다시 한번 써보면 이 친구는 5 사인 알파 사인 세타 더하기 5 코사인 알파 사인 세타라고 쓸 수 있어. 풀어제끼는 방향으로 공부하다가 거꾸로 공부하려니까 머리가 터질 것 같은 건 알겠지만 5로 묶어내면 덧셈 정리의 결과물이야. 그러니까 주어진 친구는 5 사인 알파 플러스 세타라고 쓸 수 있어. 그러니까 뭔지 모르겠지만 4 코사인 세타라고 하는 최대 4만큼 커졌다 마이너스 4만큼 작아지는 친구와 최대 3만큼 커졌다가 마이너스 3만큼 작아질 수 있는 친구의 주기는 똑같은 친구들끼리 서로 더했더니 최대 5, 최소 마이너스 5만큼 왔다 갔다 거리고 살짝 평행이동된 사인 그래프가 나온다는 거야. 선생님 그러면 얼마나 평행이동했는지는 알 수 있나요? 아니 알파 자체를 구하는 건 무리야. 알파 자체를 구하는 건 무리야. 하지만 사인 알파나 코사인 알파나 탄젠트 알파를 구하는 건 가능해. 왜냐면 애초에 알파라고 하는 게 이런 조건을 만족하는 친구이기 때문에 사인 알파는 5분의 4겠지. 코사인 알파는 5분의 3일 거고 탄젠트 알파는 3분의 4겠지. 자, 그래서 개념적으로 다음과 같이 일반화할 수 있다. A 사인 세타 플러스 B 코사인 세타라고 하는 1차식과 주기가 동일한, 주기가 동일해야 돼 얘들아. 주기가 동일하고 이거 같이 묶을 거거든. 그러니까 주기가 동일한 1차 형태의 덧셈의 함수가 있다면 이 친구는 A, B라고 하는 왜 A, B냐면 사인 앞에 코사인이 있어야 돼. 사인 앞에 코사인이 있어야 코사 사코니까. 얘가 코사인이라는 건 얘가 X좌표라는 거야. 얘가 X좌표, 얘가 Y좌표가 되는 좌표 평면상의 어떤 점에 대해서 떨어진 거리가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이 되는 친구와 떨어진 각도가 알파만큼 떨어져 있는, 오케이? 알파만큼 회전되어 있고 요만큼 떨어져 있는 어떤 점이 존재하고 이 점에 대해서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 여기서는 아직 아니라고 썼던 떨어진 거리 곱하기 코사인 알파가 A가 되고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의 사인 알파가 B가 되는 그러한 순서상 조합을 찾을 수가 있다. 때문에 이거 대신에 얘를 이거에다 집어넣었을 때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으로 묶어서 코사인 알파 사인 세타 더하기 사인 알파 코사인 세타로 쓸 수 있고, 이것은 사인의 덧셈 정리에 대한 결과물이기 때문에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 사인 알파 플러스 세타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자, 이거야. 그래서 매번 문제를 풀 때마다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해야 된다. 쇼컷이나 스킵이 없다. 쇼컷이나 스킵을 하면 안 된다. 정확히 말하면. 필요에 따라서 쇼컷 할 수는 있어. 예를 들어서 지금 뭐 숫자를 불러보자. 숫자 7 사인 세타 숫자 플러스 3 코사인 세타가 있다. 오케이. 자, 얘는 y가 있다. 이것도 세타가 정해지면 y가 정해지는 함수잖아. 동의하지? 세타가 정해지면 y가 정해지는 함수야. 그리고 이 친구는 주기함수고 주기가 2파이인 친구일 거라고 사인과 코사인이 합성되어 있으니까 이 친구의 최대값, 최소값이 궁금하지 않겠느냐는 거야. 이해돼? 최대값, 최소값이 궁금해. 이해됐나요? 자, 이러한 함수의 최대값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을 때는 얘가 합성되면 뭐가 된다는 걸 알아? 똑같하지 말고 그냥 그대로 풀어보자. 7이 x좌표면 좋겠고 7,3 이라는 점에 대해서 좌표평면을 그리고 떨어진 거리는 루트 49 더하기 9니까 58 만큼 떨어져 있는 어떤 알파에 대해서 루트 58 코사인 알파가 7이 되고 루트 58 사인 알파가 3이 되는 이러한 알파를 분명히 어디선가 찾을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7 대신에 이걸 쓰고 3 대신에 얘를 쓰면 이 친구가 뭐가 돼버리냐면 루트 58 사인 세타 플러스 알파가 돼버린다고. 오케이? 그럼 이 친구는 얼마나 좌우 평행이동했는지는 중요하지 않고 최대 루트 58, 최소 루트 58이 되는 거잖아. 사인 값은 최대 1, 최소 마이너스 1이니까. 이해가 될 때까지 할 거야 어쨌든. 그게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기초는 그냥 보자마자 알 수 있다. 숫자 15 숫자 숫자 아까? 그래. 나물의 그 밥이긴 한데 자 예를 들어서 15 사인 세타 빼기 20 코사인 세타 해보자. 제곱해야 된다고 이씨 제곱해야 된다고 숫자 너무 크게 부르지 말라고. 자 이렇게 만들었어. 이 친구의 최대값 최소값 얼마게? 15제곱 플러스 20제곱 할 건 아니지? 자 기초의는 y가 있고 얘의 함수의 최대값 중간과정 부분을 그냥 이만큼 계속 설명했지만 최대값을 구할 때는 이 과정이 싹 다 스킵돼서 얘가 뭐가 된다는 것을 15제곱 플러스 20제곱에 사인과 코사인에 대한 1차식에 대해서 세타 플러스 알파인? 몰라도 돼. 이렇게 쓸 수 있다는 사실만 결과만 들고 가버려도 이 문제는 풀 수 있다. 최대값은 25여야 한다. 3, 4, 5 삼각형 3, 4, 5 삼각형이니까 진짜 제곱해본 건 아니지? 3, 4, 5 삼각형 15, 20은 3대 4니까 25가 최대값이 될 거고 최소값은 마이너스 25가 될 거야. 이건 몰라도 그냥 풀 수 있는 거잖아. 맞지? 이해했어? 최대값 최소값 다시 한번 여기까지 개념이고요. 방법론적인 개념으로 A 사인 세타 플러스 B 코사인 세타가 Y가 있다면 이 친구의 Y의 최대값은 무지성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이다. 방법론적으로 학습하면 이러면 됐다. 이거면 충분하다. 최소값은 뭐겠어 그러면? 최소값은 뭐겠어 최소? 마이너스 루트 A제곱 플러스 B제곱. 방법론적으로는 이거면 충분하다 이거야. 근데 왜 이 개념을 알아야 될까? 언제 최대? 물어보면 저거 모르면 교치다. 자 해봅시다.
3 사인 세타 플러스 4 코사인 세타가 있습니다. 이것은 5 사인 세타 플러스 알파라는 형태로 합성할 수 있습니다. 합성 과정은 좌표 평면에 3,4를 찍고 떨어진 거리가 5만큼인 것을 확인하고 때 각도를 알파라고 하면 5 코사인 알파는 3, 5 사인 알파는 4가 되는 그런 지점을 찾을 수 있는 겁니다. 이해되셨나요? 오케이. 자, 그래서 그럼 이게 언제 최대인데? 라고 물어봅니다. 최대값이 5인 건 확인했죠? 값이 5고 언제 최대인데? 라고 물어봅니다. 언제 최대냐고? 얘가 1일 때잖아. 사인 세타 플러스 알파가 1일 때. 아니? 사인 세타 플러스 알파가 1일 때. 그럼 세타 플러스 알파가 2분의 파이일 때네. 맞지? 세타에 대한 함수거든. 그러니까 세타가 2분의 파이 마이너스 알파일 때야. 자, 그럼 언제 최대가 되는 데에 대한 세타도 못 찾아. 알파를 못 찾으니까 세타도 못 찾아. 하지만 최대가 되는 세타에 대하여 사인 세타 값을 구하십시오 라는 건 가능해. 그럼 세타가 2분의 파이 빼기 알파니까 사인 2분의 파이 빼기 알파를 구하는 거야. 그건 얘를 구하는 거라. 해줄게. 자, 봐봐. 문제를 보면 408번부터 와요. 408번 보면 일단 y는 3 코사인 x 빼기 2 코사인 x 플러스 3분의 파이가 있어. 일단 x 플러스 3분의 파이가 처리가 안 되기 때문에 덧셈 정리로 찢어. 렛츠고. 덧셈 정리로 찢어봐. 3 코사인 x 빼기 이거 앞에 거 보면서 여러분이 이제 해봐야 돼. 3 코사인 x는 그대로 두고 2 코사인 x 플러스 3분의 파이에서 코사인 x 플러스 3분의 파이를 찢어야 돼. 덧셈 정리로. 코코사사. 사인 x 코사인 3분의 파이 빼기 사인 x 사인 3분의 파이. 코사인 3분의 파이는 그래도 2분의 1이니까 그나마 낫겠다. 그러니까 참 이 유형이 효율이 안 나와. 근데 또 무시하고는 못 가. 되게 중요해갖고. 미분하는 데는 별로 도움 안 됩니다. 이 단원 한정용, 한정 판매 문제예요. 코코사사. 코사인 x, 코사인 3분의 파이 2분의 1. 마이너스. 사인 x, 사인 3분의 2분의 63 사인. 3 코사인 x 마이너스 코사인 x 플러스 2배. 63 사인 x. 63 사인 x 플러스 2 코사인 x. 자, 여기까지. 정도하면 이렇게 돼요. 이 정도 속도 나오면은 대충 연산하는데 문제가 되진 않은. 같은 정리 쓰면 여기까지 정리할 수 있습니다. 아마 여기쯤 하고 있을 거예요, 아마. 여기쯤 하고 있거나. 여기까지 있으면 다. 자, 여기까지 정도이 됐죠? 그럼 지금 이게 이거야, 이거. 이제 왼쪽에 커닝 페이퍼를 사용할 때가 됐다. 사인 코사인에 대한 1차 식이고 앞에 숫자가 박혀있는 형태야. 합성할 수 있어. 합성. 하나의 사인이나 하나의 코사인으로 쓸 수 있다고. 어떻게? 그대로 따라해. 그대로. 외워질 때까지 따라해. 자전거 타기랑 비슷해. 생각하지 말고 그냥 몸이 움직이게 만들어. x좌표가 63, y좌표가 2인 63,2를 찍어. 떨어진 거리가 얼마? 떨어진 거리가 얼마? 7.
여기가 알파. 루트 3 대신에 루트 7 코사인 알파. 이 대신에 7 사인 알파가 허용되는, 이걸 동시에 만족하는 알파가 존재한다. 존재할 수밖에 없다. 그리고 그 알파는 루트 3,2를 지나는 직선과 x축이 이루는 각도인 거지. 이 그림을 이렇게 수식으로 바꿔놓은 거야. 그래서 주어진 친구는 결국 루트 7 사인 x 플러스 알파로 표현할 수 있고, 최대 최소값은 루트 7 마이너스 루트 7이 최대값 최소값이 이런 유형이에요. 아마 이 파트는 깊게 공부할수록 저 알파를 구하는 요 과정이 중요하기 때문에 100% 이해가 안 되고 나중에 이해가 되는 경우도 생겨요. 이걸 반복하다 보니까 아 이게 이런 의미였구나가 나중에 가서 비로소 이해되는 경우도 생깁니다. 일단 이해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보십시오. 숫자 대신에 이 두 개의 숫자를 동시에 만족시켜주는 이런 각도를 좌표평면에서 항상 찾을 수 있다는 거야. 이론상. 그래서 이게 삼각함수 합성이었고요. 여기까지가 덧셈 정리에서 할 수 있는 개념이었습니다. 이건 다음 시간에 좀 더 해볼 거예요. 이게 오늘 유형은 안 나와도 개념 설명해드렸죠. 다음 원래 이야기로 돌아가 봅시다. 우리의 지금 여정이 어디에 막혀 있는지 잠깐 확인 좀 해보죠. 우리의 여정이 현재 어디에서 막혀 있는가. 덧셈 정리로 이 고난을 넘겼고요. 덧셈 정리에 의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얘랑 묶어가지고 여기까지 왔어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제가 말했지만 뭐가 처리가 안 됐냐면 코사인 h 빼기 1과 h가 0으로 가면 이거 1로 가잖아. 1 빼기 1이야. 결과적으로 1 빼기 1이 빼기 코사인 x 사인 h. 네, h. 여기서 막혔습니다. 이게 여기서 막혀 있는 겁니다, 지금. 여기까지 했어. 우리 배운 거 가지고 여기까지 했단 말이야. 사인을 미분하기 위해서 여기까지 했다. 그러니까 여기서 막혔어. 뭐가 막혀 있냐? h분의 코사인 h 빼기 1 0분의 0꼴 얘 처리하는 거랑 이거 처리하는 거, 이 두 가지가 막혀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를 해결하기 위해서 극한값을 연구해 보도록 합니다. 1입니다. 세타입니다. 직각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의 길이가 1이면요. 여기의 길이를 탄젠트로 표현할 수가 있죠. 이게 표현이 안 되면 앞으로 힘들어진다. 이거 탄젠트 세타 콜? 탄젠트 세타 콜? 그거분의 이거가 탄젠트 세타니까 여기가 1이니까 이게 탄젠트겠지 당연히. 자, 두 번째. 호를 그릴 거예요. 호. 자, 이렇게 한지름이 1인 호를 그릴 겁니다. 호를 그릴 겁니다. 자, 그리고 호에 의해서 나온 이 선분 있죠. 이 선분을 이렇게 잘라가지고 삼각형을 만들 거예요. 이해되셨나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방금 만든 삼각형은 이등변 삼각형일 거고요. 1, 1. 여기 이 부채꼴은 반지름이 1이고 중심각이 세타인 부채꼴이고요. 바깥쪽에 직각삼각형이 있습니다. 굉장히 어려운 걸 물어볼 건데 이등변 삼각형이랑 비자랑
피자 담는 케이크랑 배송 관계를 물어볼 거예요. 굉장히 어렵죠. 피자 케이스랑 핑크색 피자요? 이게 생각해. 피자에서 이게 도우 잘라낸 부분. 자, 3개. 왼쪽 그림에 비교해서 이렇게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제일 커? 초록색 피자 케이스가 제일 커. 그 다음 피자, 그 다음은 도우 잘라낸 거 순위. 동의하지? 이거 확고하지? 논리적으로 각도를 뭐 늘린다 줄인다 해가지고 뭐를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그지? 각도를 막 엄청 늘린다고 해가지고 얘가 막 피자 케이스가 더 작아지지 뭐 이런 건 안 된다고. 그지? 대소관계가 이래. 자, 그럼 이제 넓이를 가지고 얘기할 거야. 첫 번째, 이등변 삼각형의 넓이. 두 변과 그 사이 끼인 각을 가지고 이 친구의 넓이를 확인할 수 있다. 2분의 1, 2분의 1 곱하기 1 곱하기 1 곱하기 사인 세타. 그지? 2분의 1 AB 사인 세타를 이용한 겁니다. 오케이? 2분의 1 AB 사인 세타를 이용한 거다. 자, 다음 부채꼴 2분의 1 R제곱 세타. 2분의 1 R제곱 세타. 2분의 1 R제곱 11 세타. 그러니까 2분의 세타. 괜찮니? 오케이? 다음 직각삼각형 밑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2분의 1 2분의 탄젠트 세타. 즉 이 그림에 따르면 무조건 이게 확정이네. 2분의 1 사인 세타 부등식이 확정되죠. 2분의 1 세타 2분의 탄젠트 세타. 괜찮? 2분의 1 드러내자. 쳐내. 그럼 2분의 1 세타 이거 사인 세타 세타 탄젠트 세타. 오호. 자, 이제 재밌는 거 해드릴게요. 양 세 변을 모두 사인 세타로 나눌 겁니다. 사인 세타로 나누면 1 사인 세타분의 세타. 탄젠트 세타를 사인 세타로 나누면 뭐가 나올까요? 샌드위치 정리를 가동시킬 겁니다. 세타를 0으로 보내겠습니다. 힌트. 세타를 0으로 보내고 1은 1이고요. 사인 세타분의 세타는 어디로 가는지 모르지. 코사인 세타. 세타를 0으로 보내면 이 친구의 극한값은 뭐? 기가 막히죠. 이게 뭘 얻었다? 드디어 정리. 샌드위치 정리에 따라서 세타분의 사인 세타 또는 사인 세타분의 세타는 1이다라는 얘를 얻습니다. 되게 직관적으로 되게 놀라운 정리죠. 세타가 0으로 갈 때, x라고 할까요?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사인 x가 를 얻습니다.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여기서 감각, 센스, 자질, 재능, 찍기 능력 등등을 좀 알아봅시다. 8. 얼마일까? 똑똑해. 배우지 않았지만 왠지 그럴 것 같은. 이유가 뭘까? 심플해. 밸런스가 똑같아야 돼. 동일한 형태로 가야 돼. 왜냐면 지금 동일한 세타를 가지고 놀고 있죠. 한 그림에서 나와야 이 밸런스가 유지가 된다. 그러니까 얘랑 얘가 동급으로 0으로 가야 1이라는 밸런스가 나옵니다. 그렇다면 아까 사인 8x가 있고 여기 6x가 있다는 건 얘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없던 8을 여기다 추가해주는 대가로 원래 있던 6과 8이 위로 올라와야 한다는 거야. 없던 거 곱해주는 거, 오케이? 없던 거 곱해주는 거. 그러니까 애초에 우리가 지금 익스포넨셜 3x-1 분의 2x 같은 것도 그냥 무지성으로 2분의 3임 이렇게 이제 외우고는 있지만 정확히는 그냥 이제 이게 왜인지도 사실은 나중에 가서 설명을 못해. 여러분이 선생님이 아니라면 이게 왜 그랬지라고 물어보면 글쎄 얜 왜이지? 같은 걸 물어보는 것 같이 돼버린다고. 근데 실제로는 이거 되게 복잡했잖아. 여기 일단 밸런스를 맞춰줘야 했고, 그치? 밸런스를 맞춰주는 대가로 없던 3이 등장해야 했고 아래에 원래 2가 있었고
그지? 그럼 얘는 왜 1인데 그러면 이제 그죠? 이런 수많은 과정들이 있었단 말이야. 그런 것처럼 이거 마찬가지야. 하나 더 해보자. 여기서 자 여기서 자 이번에 이걸 이제 코사인으로 나눌게. 그러면 탄젠트 세타보다 코사인 세타분의 세타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얘를 이제 또 세타로 나눌까? 얘 세타로 나눌게. 그럼 1보다 크다 세타분의 탄젠트 세타. 오케이? 요거 세타로 나누면 여기까지 쓸 수 있어요. 이해하셨나요? 그러니까 이 수식을 변화해서 세타분의 탄젠트 세타도 얻습니다. 그래서 세타분의 탄젠트 세타는 1보다는 크지만 또 미묘하게 보다 작은 즉 리미트 x가 0으로 가면 세타분의 탄젠트 세타. 이게 지금 탄젠트랑 사인 미분하는 거랑 똑같거든요. 0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1이라는 소리를 지금 풀어서 설명해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들 그림 그릴 때 솔직히 이거 신경 잘 안 쓰잖아. 사인 막 이렇게 그리잖아. y x 그려봐. 안 돼. 잘못 그리고 있는 거야. 사인 그래프는요, 여러분 좀 많이 과장되어 있어요. 사인 그래프는 여러분 편의상 올록볼록을 만들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는 건데 실제로 좌표평면상에서는 2파이면 6점 얼마잖아. 이동안 y 고작 1만큼 왔다 갔다 거리는 정도라니까. 이 정도잖아. 되게 잔잔하잖아 엄청. 그래 우리 2차 함수로 다룰 때는 뭐예요? 함수값이 3차 함수 다룰 때 64나 막 3분의 64 이런 거 우습지도 않지 않아? 3차 함수의 그래프값 보면은 여러분 막 이런 거 그리면서 뭐 자고로 죄책할 없이 여기에 마이너스 27 같은 거 봤잖아. 이렇게 내리면서 여기가 뭐야? y값 3이야. 죄책감 없이 하잖아요 이렇게. 이제는 이게 위상적으로만 위아래만 있으면 된다는 거 잘 깨닫고 있으니까. 근데 그래서 여기서 이제 그 논리적으로 사인의 0에서의 접선의 기울기가 사인 그래프를 좀 많이 확대해보면 원점 근처에서 볼록볼록한 그런 느낌이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뚫접이 일어나는 거야. 뚫는 접선이 들어가는 거야. 쪽으로 들어가도 기울기가 이제 1이고 쪽으로 가도 접선의 기울기가 1이고 그런 형태가 됩니다. 탄젠트는 근데 위로 이런 식으로 올라가는 친구잖아. 그치? 그래서 1 탄젠트 사인에 대해서 사인 세타 탄젠트 오케이? 이거 x로 바꿔오면 항상 사인 x보다는 그냥 x가 크고 탄젠트 x가 크다는 소리이기 때문에 0 근처에서 좌표평면 근처에서 사인 x, y는 x를 그려보면 y는 x 기준으로 아래쪽에서 접하면서 내려가는 사인과 접하면서 위로 올라가는 탄젠트가 존재한다는 거야. 그래프를 그릴 때 이런 거는 조금 디테일하게 그려야겠죠. 대소관계 때문에. 와 재밌었지? 드디어 그래서 얘를 처리했다. 우와. 얘는요. 근데 의외로 이 친구는 쉬웠다. 이 친구는 의외로 쉽다. 왜냐? 지금 사인과 탄젠트는 나왔어. 대소관계가. 뭐가 안 나왔지? 코사인이 안 나왔단 말이야. 코사인은 왜 안 나올까? x가 0으로 가면 코사인 x는 1이니까. 그러니까 안 나오는 거야. 그치? 하지만 야 아니 저기 코사인 h 빼기 1이 처리가 안 된다니까. 하지만 우리는 사인은 안. 사인은 안다. 코사인을 사인으로 바꿔줄 수 있는 방법이 있지 않느냐. SO 플러스 C제곱은 1이. 아 그래서 재밌었던 대소관계를 지우고 이 친구를 처리하는 정석적인 방법을 소개한다. 위아래 코사인 H 플러스 1을 곱하면 합차 공식에 의해서 코사인 제곱 빼기 1을 만들 수 있다. 이 주어진 친구는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코사인 제곱 h 마이너스 1 분의 h 코사인 h 플러스 1이 된다.
재밌는 건 이 친구는 2구. 얘는 사인 제곱 h가 됩니다. 그래서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2h분의 사인 제곱 h가 되는데 h 하나당 사인 하나만 지울 수 있지. 얘가 뭐냐면 지금 사인 x랑 1차항이랑 동급이라는 거야. x가 0으로 가는 거에 의하면. 내가 초월함수의 다항함수적 해석이라 그래가지고 이 친구 동급이라 그랬지. x가 0으로 가는 거랑 한정으로. x가 0으로 갈 때는 사인 x는 그냥 x랑 동급이야. 그러니까 h 하나밖에 못 지워줘. h가 위에 있는 거 하나밖에 못 지워준다고. 그럼 뭐가 남냐면 2분의 사인 h가 남아. 근데 h가 0으로 가. 사인 0은 0이네. 이 친구는 똑같이 0으로 가는데 차의 속도로 0으로. 속도라는 표현이 아직은 여러분이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어. 저거만큼 정확하게 이걸 표현해주는 단어가 없어. 2차 함수의 속도로 0을 향해 가. 근데 밑에는 1차인 거야. 왜 2차 함수의 속도냐? 이거 변화시켰더니 상수분의 사인 제곱 나왔잖아. 사인 제곱은 h가 0으로 가는 것에 한정해서는 2차 함수랑 똑같으니까. 아직은 어렵지. 자, 정리하자. 자, 이제 여러분 이제 머리가 터질 것 같을 텐데 이제 정리할 시간이 필요해. 이러한 그 증명 과정을 토대로 여러분이 무엇을 얻었냐면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사인 x가 무엇이다? 1이다.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x분의 탄젠트 x가 1이다. 문제에는 이거밖에 나와 있지 않겠지만 실제로는 여러분에게 소개시켜 줄 건 익스포넨셜 할 때랑 동급인 이런 형태로 이해하시면 연산이 굉장히 빨라질 수 있다. 여기까지 핵심 팁이겠죠? 자, 두 번째 알고 있으면 좋다. 리미트 x가 0으로 갈 때 h 제곱분의 이해해야 돼. 사인 h 빼기 1은 1 빼기로 하는 게 맞긴 하다. 1 빼기로 해야 돼. 부호가 어차피 다른 게 0으로 가가지고 이거 마이너스죠. 사인 제곱 h 이제 잘 안 나와 있는 것. 대충 느낌이 오시겠지만 왼쪽에 보여줬던 것처럼 1 빼기 코사인 여기 h가 아니라 x겠구나. 실기하시는 분들 혼란을 줘서 죄송해요. 1 빼기 코사인 제곱 x가 0으로 갈 때 요 상태 얘는 0이 아닌 어떤 값으로 수렴을 하고요. 얘는 0이 돼버릴 거고. 왜 얘가 0이 되냐면 1 빼기 코사인 x를 처리하는 방법이 뭐다? 1 플러스 코사인 x를 위아래 곱해서 유리화 하듯이 역유리화 때리듯이 이렇게 처리하는 거다. 왜냐하면 코사인은 모르고 사인만 아니까 코사인으로 사인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이 이거밖에 없으니까. 설득됐니? 자, 그러면 1 빼기 코사인 제곱 x가 되는데 이게 사인 제곱 x고 밑에 x제곱이 있고 1 플러스 코사인 x를 분모한테 넘겨줬어. 근데 x가 0으로 가잖아. x가 0으로 가니까 이 친구는 1을 향해 갈 거고 얘는 2가 될 거고 2분의 1의 x제곱 사인 제곱 x가 되고 리미트 x가 0으로 가. 그죠? 이게 2분의 1을 향해. 그렇지. 코사인 제곱이 아니지. 그냥 코사인. 코사인 제곱이었으면 그냥 1이어야지. 사인이 되는 거니까. 머릿속으로 유리화 해놓고 나서 계속 판선을 하고 있으니까 좀 그렇네요. 1 빼기 코사인 x. 이겁니다.
상함수 중에 유일하게 이 친구가 혼자 2차의 속도로 0을 향해 가는 포함수를 방함수로 해석할 때 가장 귀찮은 친구가. 그래서 이제 이거 가지고 드디어 마침내 미분할 수 있게 돼요. 마침내 사인 코사인 탄젠트를 미분할 수 있게. 그냥 막혀있는 거 다 뚫렸잖아 이제. 여기? 그 위쪽 플러스 그렇지. 끝나서 적다. 여기도 적다. 요거 처리하면 되는 거. 처리하면 되고. 자, 이제 막혀있던 친구가 뚫렸다. 오늘 뚫렸어. 아직까지 그래도 소심하게 그래도 발언하네요. 그럴 수 있지. 적혀 있었던 것 같은데. 이런 느낌이었던 것 같아. 드디어 우리가 사인 친구를 미분할 수 있다. 최종적으로는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사인 x 코사인 h 마이너스 1에다가 사인 h 플러스 1을 곱해서 앞에 거를 처리하려고 합니다. 요만큼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음 더하기 h분의 코사인 x 사인 h. 사인 x를 미분하기 위해서 이 단계를 거쳐오고 있어요. 첫 단계를 해소하기 위해서 유형 8개짜리 덧셈 정리를 처리한 거고요. 다음 이제 이걸 처리하기 위해서 이 친구가 등장한 거죠. 선생님 아까 되게 많이 했던 합성은 안 나오나요? 네, 필요가 없습니다. 합성은 미분하는 데 필요가 없어요. 네, 가지고 놀다 보니까 이거 가지고 괴롭히면 재밌겠다고 생각해서 수학자들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있는 친구는 2h 사인 x 마이너스 사인 제곱 h인데 사인 제곱 h는 h 하나만 먹고 사인 h가 남아요. 오케이? 설명 잘 들어야 돼. 여기 멍 때리면 안 된다. 사인 x는 상관없고요. h가 0으로 가는데 사인 h의 제곱인데 사인 h 하나는 밑에 있는 h랑 상쇄돼요. 1로. 상값에 의해서. 상값에 의해서 1이 되는데 그럼 이 친구가 남는데 뭐가 남느냐? 앞에 있는 친구가 h가 0으로 되는데 2분의 사인 x 마이너스 사인 h가 남아버려요. 사인 h가 하나 남았다는 건 뭐야? 이 친구를 강제로 0으로 소실시켜 버릴 거라. 얘가 0으로 가버리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럼 이제 오른쪽에 녹색으로 쓴 이 친구는 뭐가 되겠어? 이게 뭐? 나는 살아남았다 이 말이야. 서바이벌 했다 이 말이야. 놀랍게도 사인 x를 미분했더니 뭐가 나왔다? 코사인 x. 사인 x를 미분 코사인 이제 코사인 x를 나오게. 사인과 코사인은 일종의 형제예요. 그런데 사인 코사인 x를 미분하면 사인 x가 나온다라고 생각하기엔 그래프 개형이 조금 의심스럽긴 해. 왜냐면 사인 x에 대한 그래프 개형은 여지 없이 코사인 x야. 심지어 이렇게 썼었잖아. 그지? 얘가 이제 극대극소가 되는지 마침 뚫은 지점이었고, 그지? 절묘하잖아. 근데 이제 만약에 코사인 그래프를 미분한다, 진짜 코사인 그래프의 스타트 지점에 뭐가 있어? 극대와, 그지? 그리고 이제 이 지점에 뭐가 있냐면 극소가 있지. 자, 물어보자. 극대는 뚫근일 때인데 뚫근이 어떻게 생겨야 돼? 극대는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꽂혀야 되는 거지. 이렇게 꽂혀야 되는 거잖아. 어때 이상하다. 내가 알고 있는 사인 그래프도 이렇게 스타트하는데 뭐가 조금 달라져. 뭐가 달라지는 이유는 이렇게 코사인 x를 dx분의 d 해보자. 그렇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방식은 이거밖에 없으니까 h가 0을 갈 때
h가 0으로 갈 때 h분의 코사인 x 플러스 h 마이너스 코사인 x 시전해야겠지. 덧셈 정리 쓰면 h가 0으로 갈 때 같이 합시다. 코코 싸싸 코사인 x 코사인 h 그지? 마이너스 사인 x 사인 h 마이너스 코사인 x 여기까지 h가 2. 그래서 이제 뽑아낼 수 있는 게 코사인에서 코사인에서니까 이렇게 뽑아낼 수 있다 이거야. 리미트 h가 0으로 갈 때 코사인 x로 뽑아내면 코사인 h 마이너스 1. 그치? 그리고 뒤에 뭐가 남냐면 마이너스 사인 x 사인 h가 남고 W가 차의 속도로 가는 친구 마이너스 사인 제곱 h가 될 친구 그만큼을 다 0으로 인도해 버릴 친구 마이너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드디어 사인 코사인을 미분할 수 있게 됐다. 결론만 가져가면 그 감동이 없어. 왜냐면 그냥 사인 미분하면 코사인 되고 코사인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 돼. 이렇게 공부하면 이게 그 감동이 없다. 재미가 없다. 그러니까 이 교육과정의 흐름에서 왜 저 덧셈 정리를 해야만 했는가에 대한 필요성이 저걸 위해서였다고. 드디어 목표가 달성된 거야. 우리가 드디어 사인과 코사인을 미분했다 이 말이야. 드디어 살아남았다. 굉장히 이제 매력적인 친구로 거듭나게 됩니다. 이 친구가. 그래서 이 거대한 증명과정과 일련의 흐름을 다 배제해놓고 결론만 띡 하고 보면 x분의 사인 x는 1이고 x분의 탄젠트 x도 1이고 네모분의 세모 계산하면 되고 그리고 코사인 미분하면 코사인이고 코사인 미분하면 마이너스 사인이다. 이거밖에 안 남는 거야. 말로 전달해가지고 판서 때릴 거면 5분이면 끝나는 거라고. 주입해놓고 이제 야 그럼 유형 풀자 이러면. 근데 그렇게 학습하면 머릿속에 남는 게 없어. 이거를 이제 집에 가서 한 번씩 이걸 증명하는 방식에서 뭐가 어떤 형태인지 한 번 써보는 걸 되게 추천해. 왜냐하면 얘를 안 써보면 이걸 처리하는 방법이 몸에 잘 안 익어. 코사인 h 빼기 2차의 속도로 0으로 간다 이런 개념들도 잘 안 생기고 막. 그래서 이걸 토대로 우리가 드디어 사인 코사인을 미분했다 이거. 앞으로 4개 더 남았지. 탄젠트 코시컨트 시컨트 코탄젠트 분수 형태라 더 끔찍한 친구들이에요. 분수 형태라 더 끔찍한 친구.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탄젠트만 해도 되게 좀 울컥하거든. 뭐 이제 잠깐 예고편으로 탄젠트만 잠깐 보여줘. 이건 이제 약간 토할 것 같아가지고 이제 한 번 보고 두 번은 안 하는 이런 케이스란 말이야. 탄젠트 x 플러스 h 마이너스 탄젠트 x를 시전해가지고 이걸 해야 돼. 그지? 덧셈 정리를 때려야 되는데 웃기는 게 덧셈 정리가 탄젠트 덧셈 정리는 분수로 나오잖아. 1마탄탄 탄알탄비가 두 개가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1 마이너스 탄 x 탄 h가 있고 위에는 탄 x 플러스 탄 x 플러스 탄 h가 뜨는데 이게 분수 안에 분수란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보고 있으면 이제 아깝하지? 아직 리미트 h는 시전도 안 했고 이제 분자가 저 모양이야. 이제 뭐 해야겠어? 통분해야지. 그치? 통분할 수밖에 없다. 싫은데요? 아니 뭐 싫으면 어떡해. 네가 뭘 할 수 있는데. 네가 여기서 쌍욕하는 거 말고 뭘 할 수 있는데. 문제를 풀어야 된다고. 그래서 이 친구를 통분을 해버리면 탄젠트 x 플러스 탄젠트 h가 기본적으로 있고 여기 제공되는 기본 서비스예요. 여기 이제 뺄셈으로다가 탄젠트 x 이게 2호개 곱해져서 올라가잖아. 더하기 탄젠트 제곱 x 탄젠트 h가 나온다. 오케이? 이제 번분수 형태니까 이제 h를 여기다가 이렇게 두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이제 공통적으로 좀 계산할 것들을 계산하는데 웃기는 게 여기 탄젠트 x가 이제 사라집니다. 이렇게 탄젠트 x가 사라져요. 그래서 이제 번분수 형태로 드디어 이렇게 나오죠. h 1 빼기 탄젠트 x 탄젠트 h인데 자 여러분 h가 0으로 가요. 탄젠트가 0으로 가요.
탄젠트 h가 0으로 가면 탄젠트 값은 어디로 가? 0을 향해 갈 거야. 그러니까 이 친구 이미 죽은 사람이에요. 이미 시체가 말을 하네. 뭐 이런 느낌이야, 그렇지? 이 친구는 이제 없어질 친구야. 그럼 이제 나는 얘가 극한값은 얘만 처리하면 돼. 여기 앞에 1이 곱해져 있으니까. 이해되니? 0분의 0꼴에서 얘만 처리하면 돼. 그럼 이제 이제 여기를 보는 거야. 분자를 보는 거야. 그럼 이제 남아있는 게 뭐가 남아있느냐? 탄젠트 제곱 x, 탄젠트 h가 남아있단 말이야. 이해됐나? 자, 그럼 이제 얘는 이미 죽은 목숨이라고 그랬잖아. 지울까? 시체 쏘는 냄새 나니까 그냥 빨리 지워버리고 이제 얘랑 얘지. 더 이뻐 보이지 않아? 1 플러스 탄젠트 제곱. 뭐지? 탄젠트 미분했더니 1 플러스 탄젠트 제곱 나왔어. 그래서 잠깐 새롭게 등장한 공식 하나 보고 가실까요? 1 플러스 탄젠트 제곱. 제곱했어. 탄젠트 미분하면 시커트 제곱 나. 네, 이런 식으로 이제 나머지 4개들을 전부 다 보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컨트를 미분하면 시컨 탄젠트. 이런 식으로. 전부 다 모든 이 과정들 열심히 메모하는 건 좋은데 어차피 뭐 다 구글에서 검색하면 우리 챗 GPT님과 구글님께서 다 알려주시거든요. 풀이 되게 막 디테일해. 막 굳이 막 이렇게 막 해상도 안 좋은 판서를 찍을 필요 없이 막 넘쳐 흘러요. 막. 근데 이거를 여러분이 데이터로서 저장하는 것보다 제일 중요한 건 어쨌든 노트 한 장 푹 찢어가지고 한 번이고 써보는 거야. 한 번만이라도 두 번만이라도 풀 과정을 너희의 논리와 머리 흐름에 따라서 이러니까 이렇게 돼서 결론이 이렇게 된다는 걸 한 번쯤 여러분의 손으로 완성시켜보는 거. 이거 되게 중요해. 수학에서 문제풀이 증명 연습하는 거 외에 문제 푸는 시간 외에 만약 투자해야 되는 시간이 있다면 증명 과정을 너희가 직접 손으로 너희 논리와 나름의 이론을 붙여가지고 써보는 거야. 이게 중요해. 이게 중요합니다. 증명 과정 공부해라, 정석 봐라 이런 게 막 틀딱들의 얘기가 아니라 실제로 얘를 한 번, 두 번 정도 써보는 게 꽤 유의미하다고. 꽤. 솔직히 유의미하지 않은 거 써보지도 말라 그래. 예를 들어 로그들의 연산 이런 거는 증명 과정을 굳이 안 써봐도 돼. 그건 약간 시간 낭비인 듯. 너무 오래 걸려. 기수 법칙만 계속 쓰니까. 근데 얘는 되게 유의미하게 쓸 수가 있어. 그래서 이렇게 이제 나오고 나니까 결국 이제 다다음 시간부터 이제 하게 될 건 한동안 계속 이거야. 갑자기 사인이 추가되었어요. 뭐 그냥 뭐 3분의 1입니다. 여러분 눈에 이게 3x로 보이면 아주 성공적인 거죠. 이 아래 x로 나눠버리면 3, 얘는 1 이런 식으로 되는 거니까 느낌이 확 오죠. 갑자기 연산도 쉬워졌어요. 그나마 좀 짜증나는 게 이거겠지. x가 0으로 갈 때 1 빼기 코사인 x를 들이미는 경우. 그러면 이제 그러면 2차의 속도가 필요한 거야 얘들아. 2차의 속도가 필요해. 이것만 명심하고 있으면 돼. 어쨌든 나한테 미적분 심화 파트 부분이나 여기 극한값 배운 사람들은 1 빼기 코사인 x 또는 코사인 x 빼기 1을 전부 다 2차의 속도라는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어. 나중에 이제 극한 도형 파트 나올 때도 얘가 되게 테크닉적으로 좋거든. 1차가 2개 필요한 거야. 이런 식으로 수렴해. 위에가 2차, 아래도 2차야. 그래서 처리하려면 외우기 전에는 어떻게 해야 된다? 0유리화 하듯이 1 플러스 코사인 x를 위아래 해주어야 합니다. 이게 정석적인 풀이 방법이지. 왜? 2분 할 때 나왔으니까. 그럼 얘는 2고 얘는 사인 제곱이고 사인 제곱이니까 위아래 x 하면 이만큼이랑 얘는 동급이니까 없어져 버리고 그러니까 얘가 2분의 1을 하는 간다. 그러니까 막 엄청 바리에이션이 다양해. 이거는 그냥 유형으로 나누는 것 자체가 웃긴 거야. 미적분 반쯤 되면 1 빼기 코사인 x에다가 익스포넨셜 2x 마이너스 1이랑 탄젠트 3x 같은 걸 같이 붙여놔도 얘 수렴할 거라는 거야. 이것도 수렴할 거라는 거야. 왜? 위아래 뭐가 필요하다는 걸 알아? x 제곱이 필요하다는 걸 알아 우리가 이미.
얘에서 x 하나 분모에 필요하고 얘도 x 하나 분모에 필요하단 말이야. 얘를 처리하려면 1 플러스 코사인 x가 필요한데 1 플러스 코사인 x를 곱해놓고 나면 얘가 사인 제곱이 돼버리니까 얘도 x 제곱이 필요하니까 얘는 일단 수렴은 하겠구나. 그리고 얼마로 수렴할 건지는 연습을 통해서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야. 선생님 눈에는 이게 2분의 1로 보여버리니까 2분의 1 x 제곱으로 보여버리니까 내 눈에는 코사인 1 코사인 x가 그냥 2분의 1 x 제곱으로 보여버려. 그 같은 경우에는 4, 3, 6, 12, 12분의 1로 수렴을 해. 이런 건 이제 테크닉이니까 뒤에 가서 조금 더 얘기합시다. 어쨌든 정리합시다. 상학함수 덧셈 정리를 이제 막 여러 번 써보면서 할 수 있다. 수준까지 오고 있고 오늘 유형은 안 나왔지만 상학함수 합성이라는 걸 가지고 한 30분 가까이 떠들었어요. 상학함수 합성을 그냥 요약 정리하자면 a sin x 플러스 b 코사인 x는 y라는 함수가 존재한다면 이 친구는 반드시 루트 a 제곱 플러스 b 제곱 sin x 플러스 알파라는 형태로 최대값 최소값이 루트 a 제곱 플러스 b 제곱으로 고정된다는 거 정도였어요. 근데 중요한 건 이 알파를 찾는 행위였고 이 알파를 찾기 위해선 풀이 과정에 항상 여러분이 a, b라는 점을 좌표평면에 찍어서 떨어진 거리와 사인, 코사인 값을 이렇게 생각해야 한다는 거죠. 조건을 일일이 외우는 이른바 사인 알파는 교재에 이렇게 나와 있을 거거든요. 사인 알파는 알파 얘 분의 b. 난 이거 공식 못 외워서 내가 얘 보고 하잖아. 요렇게 공식이 나와 있을 거야. 근데 이 공식의 원형이 되는 그 개념이 뭐 때문이다? 좌표평면에 a, b를 표현하면 반드시 이러한 형태의 그림을 보면서 얘를 나열하기 때문입니다. 이 서술으로 문제를 여러 번 풀어보면 굳이 막 외울 필요가 없어. 그래서 얘를 이해하면 좋겠다. 그리고 오늘 드디어 그 x분의 sin x의 비밀, x가 0으로 갈 때 도우만 있는 도우 잘라낸 거 피자, 피자 케이스 대소관계에 의해서 지금 샌드위치 정리에 의해서 얘가 1로 간다는 걸 드디어 밝혀내고 그걸 토대로 사인과 코사인을 미분해보았다. 그래서 사인 x의 미분값이 코사인임을 코사인 x의 미분값이 마이너스 사인 x임을까지 얻어내고 여기까지 했으면 드디어 미적분 함수의 준비물을 모두 다 준비를 완료했습니다. 내가 아직 미분 안 해봤잖아요. 여러분 새로운 미분법이라고 하는 건 새롭게 배우지 않았나요? 여러분 미분법이 예를 들어서 수추처럼 미분을 하는데 재료만 얘네들로 바뀌었다? 그럼 재미없지. 새로운 미분법이 한 5가지 정도가 등장하니까 이 새로운 재료들도 새로운 미분법을 소개하고 그 미분법을 가지고 함수를 그려보는 걸 앞으로 해 나갈 겁니다. 여기 상학함수 미분까지 있죠. 여기까지가 이제 다다음 주 월요일에 오는 학력평가의 시험범위. 여기까지가. 요 단원 유형을 다 풀면 시험범위 끝난다는 거예요. 좋아요.